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DKT 종목 좀 준비하셨는데 이 네. DKT는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관련주죠. 그렇죠.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일단 DKT는 뭐 하는 회사인가요? DKT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디스플레이 관련주라고 알고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디스플레이 자체보다도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기판과 관련된 회사예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반도체 부품인 메모리를 보자면 이쪽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돼 있는 이런 판을 PCB라고 해요. 회로도만 그려져 있고 아무것도 없는 판. 근데 네. 이쪽에 만들어진 판을 보면은 무언가가 많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이 그쵸. 붙어 있는 그 부품들을 SMD, Surface Mount Device, 즉 표면에 붙어 있는 그런 장비들이라고 하는데, 이 DKT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PCB라는 이미 이제 만들어진 모듈화된 회로 기판에다가 예전에 왜 라디오 같은 거 만들 때 납땜하듯이 하는 그런 것들을 작은 부품들을 요즘에 쓰는 전자제품의 작은 부품들을 붙이는 납땜을 해가지고 붙이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작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 남자들은 아마 저기 네. 40대 50대이신 분들은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에 실험실에서 납땜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저도 중학교 때 많이 해봤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손에 그 남 묻어가지고 뜨거워가지고 그죠? 막 한 번씩 인두로 지지고 그렇죠. 인두로 지지고. 예. 네. 근데 이게 그때는 납땜이 참 사양 산업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엄청난 고부가 가치 산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만 보면은 되게 단순한 건데 그걸 얼마나 그죠. 정밀하게 해내느냐, 그걸 얼마나 견고하게 해내느냐라는 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면에 붙이는 거를 표면 실장 기술, 표면에 실제로 장착하는 기술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회사는 이런 단순 플라스틱 PCB에 붙이면은 그렇게 이슈가 될 건 아니겠죠. 근데 그렇죠. 중요한 거는 DKT의 모기업인 BH에서 뭘 만들냐면 플렉시블 PCB라고 약간 필름 같은데 구겨지는 것처럼 이렇게 휘는 그런 기판을 만들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현대자동차가 현대모비스에 수주를 준다거나 아니면 뭐 현대자동차가 현대글로비스에 운송을 맡긴다는 이런 개념인데, 예. 얘네는 기본적으로 PCB에다가 실장, 그러니까 조립하듯이 올리는 거기 때문에 얘네가 BH 자회사거든요. BH 그쵸. 자회사니까 BH의 연성회로기판을 사와서 얘네 거기에 올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에 매출을 하는 회사죠. 그렇죠. 자, 매출 구조를 좀 보시자면요. 일단은 이 분야에서 DKT가 매출액 기준으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한 54% 됩니다. 그리고 DKT의 제품 매출 자체가 스마트폰 향후 92%고, 와치라고 지금 밝혔는데, 우리 뭐 애플워치라든가 스마트워치 이쪽이 6%예요. 특히 애플 거는 100% 들어가고 있고 공급하고 있고요. 여기 A사 B사는 누구예요? 아, 이거 그러니까, 저기 사업 보고서에 있는데 나와 있어요? 네, 동영상에 실명 올라갈게요. 저희 어차피 50% 미만이라서 그러니까 굳이 이게 언급을 안 매출액 해요. 기준 시장 점유율이면 DKT랑 BH가 삼성 거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사 B사는 아마 LG 통해서 애플로 가는 거거나 아니면 중국향으로 가는 걸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제품별 매출 비율이 스마트폰인데 예. 이게 향후에 배터리 보호회로에도 들어가고,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그 기타 성장 산업으로 보고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 5G에서를 보고 있는데, 왜냐면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납땜이 정교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쵸. 구리판 위에다가 다시 납땜을 해야 되는 건데, 안테나 같은 경우는 탄탄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정교하게 기하학적인 거를 맞춰줘야지 안테나 성능을 유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7월 달에 퀄컴 그 안테나 인증도 받아가지고 이쪽 네네. 5G 쪽으로도 이제 곧 들어갈 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5G용 관련해가지고 FPCA 개발을 완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퀄컴의 5G 얘기 나왔을 때 주가가 최고치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날라갔죠. 근데 이게 BH를 통해서 완전히 휴대폰 쪽으로만 매출이 나가고 있는데, 원래 그렇거든요. 이렇게 단일 매출이 있는 애들은 뭔가 새로운 매출이 굉장히 개연성 있게 생길 거라는 기대감만으로도 굉장히 주가가 올라가요. 왜냐면 그게 단일 매출액의 약점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DKT 같은 경우에는 BH 통해서 삼성의 핸드폰 연성회로 기판 쪽 실장만 하고 있다가, 이게 두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하나는 LGD 통해서 애플에 공급이 된다거나 혹은 안테나나 이제 배터리 보호회 쪽에 신사업이 된다 그러면 주가는 확 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는데 약점은
다른 매출이 좀 약하다는 거. 근데 그게 좀 돌파구가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거기서 엄청난 매출이나 이익이 나온다기보다 약점이 없어지는 그런 개념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점을 세 가지로 보고 있어요. 하나는 말씀하셨던 5G 그 안테나 관련해가지고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배터리용 지금 보호회로 관련 이제 신규 진출을 보고 있는데 아까 플렉시블 PCB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조가 디스플레이나 이런 거는 평평하게 그냥 집이나 이런 데 걸어놓는 건데 자동차는 자동차 구조에 맞게 들어가야 되니까 플렉시블한 회로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강점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삼성의 OCTA 얘가 와이옥타. 특허 기간이 슬슬 만료가 돼서 경쟁사들이 이쪽에 이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요거는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DKT가 왜 지금 의미가 있으면서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좀 바라봐야 되는지 어떤 입장인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만지면 스마트폰을 터치가 되잖아요. 근데 초창기 때는 이게 감압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압력으로 화면이 인식하는 구조였죠. 그러다가 이제 정전식으로 갔어요. 정전식은 뭐냐면 이제 전기로 인식을 하는 거죠. 지금은 다 정전식인데 처음에는 이게 IoT 필름이라고 필름을 씌워서 인식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었는데, 이게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IoT 필름을 씌우느냐, 아니면 패턴을 좀 다르게 하느냐, 아니면 필름 말고 글라스를 쓰느냐, 그럼 글라스를 어디에 쓰느냐, 외부에 쓰느냐, 뭐 내부에 쓰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조합이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마 갤럭시 노트 7인가 그때부터 아마 Y옥타를 적용한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지금 터치스크린 패널 방식 CG를 잠깐 놓고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이제 터치스크린 패널이 평광판 위에 외부에 이렇게 부착이 됐었는데, 요거를 Y옥타라는 그 기술을 적용을 해서 이게 형광판 밑에 글라스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글라스랑 터치스크린 패널을 1차화 시킨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부피가 더 얇아지고 더 기능이 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메쉬를 쓸 거예요. 그래서 인듐을 안 써서 원가도 좀 절감하고, 하여튼 뭐 기술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삼성 디스플레이가 특허를 내서 삼성 갤럭시 쪽으로만 쓰다 보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이거를 써 마로 그러면서 이제 BH도 그렇고 DKT도 그렇고 과거 한 3년 주가를 보면 뭐 2018년 19년부터 애플이 전면 채택한다 Y옥타 기술 이렇게 되면 주가가 날아가고, 채택할 줄 알았는데 채택이 안 된다 그럼 폭락하고, 한 4개 모델 5개 모델에 전면 채택한다 그럼 주가 올라가고, 결국 뚜껑을 까봤더니 1개만 채택했다 그럼 내려가고, 뭐 이런 과정을 계속 겪었죠. 근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얘의 어떤 기술력이 인정을 받는 게 뭐냐면, 5G 아까 얘기하셨기도 하고 배터리팩 같은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연성회로 기판으로 가게 되면, 플렉서블로 가게 되면 실장을 더 할 게 많고 더 Y옥타 기술이 더더욱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 얘는 일거리도 많고 영업이익률도 올라가는 구조로 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삼성의 Y옥타 특허가 이제 만료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개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만 독점적으로 하다가 얘는 LG까지도 같이 하고, 뭐 LG뿐만 아니라 다른 뭐 중국 업체들도 따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얘의 매출이 거의 다 핸드폰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매출이 핸드폰에서 나오는데, 얘가 지금 베트남에 공장 지으면서 뭐 삼성 디스플레이랑 같이 그냥 그쪽에만 전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 다른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 Y옥타 기술을 적용을 하면 매출을 다른 데 늘어날 것이냐, 이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Y옥타 기술이 되게 되면 안정적으로 PCB랑 FPCB랑 이제 실장을 하고 있는 BH랑 DKT가 중국이든 뭐 LG든 러브콜을 받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렇다고 실제로 그게 채택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거는 뭐 사실은 애플의 의지니까, 애플과 또 이제 중국 업체들의 의지니까요. 근데 이게 또 보면은 중국 핸드폰 업체들이 원래 되게 부품 값을 많이 안 주는데, 이쪽은 또 영업이익률이 짭짤해요. 그래서 이게 일단 회사는 점점 더 기술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삼성만 놓고 봐도 영업이익은 충분히 나오는데, 거기서 아까 얘기했던 뭐 LG, 애플이라든지 중국 업체로의 실장,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예, 여기까지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지금 VR이나 나중에 메타버스까지도 연결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현실성은 없죠. 지금은 택도 없고요. 예. 네. 지금은 사실 주가는 그냥 애플이 쓴다. 그러면은 뭐 날라갑니다. 그리고 중국 애들도 계속 휴대폰은 수준이 올라가는 거니까 결국 중국 애들도 폴더블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폴더블 관련주예요. 하반기에 그렇죠. 삼성의 폴더블 모델이 계속 나오고 그러면 일단 얘가 부과금 받아요. 근데 주가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되게 알짜고 안정적이고 좋은데 아직은 뭐 그렇게 싸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제값을 받는 정도,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한번 또 파이낸셜 시트 설명해 주세요. 예, 지금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실적이 뭐 그렇게 막 눈에 띌 정도로 좋았거나 한 건 아닌데 2021년도에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그 이전에 비해서는 좀 크게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이 벌써 예상이 나왔다라는 건 아무래도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제가 약간 그 모델까지 확인은 못했는데 삼성이 전면적으로 다 이 와이옥타 기술을 적용하지는 않지 않아요? 삼성의 S 시리즈나 노트는 그런데 A 시리즈까지도 적용을 하나요? A 시리즈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요거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유튜브 댓글로 A 시리즈까지도 얘네가 다 지금 2021년에 하는 건지, 만약 그렇게 되면 그래서 아마 매출액이 늘어난 걸 수도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삼성전자의 모바일 사업부는 사실 상반기에 되게 안 팔렸거든요. 그래서 그 굉장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이거 유한타증권 아마 레포트 나온 거 보신 것 같은데 최근에 나왔는데도 2021년 예상치를 되게 높게 봤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뭐 하반기 폴더블 기대감도 기대감이지만 아마 그 적용이 안 되던 모델이 적용이 될 했을 가능성으로 추산을 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한번 점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와이옥타가 굉장히 좋은 기술이죠. 이게 외장으로 가는 것보다 내재화해서 온셀 터치로 해서 부피도 줄이고 원가도 줄이고 기능도 좋아지는 구조라 당연히 안 쓸 수가 없는 구조인데, 이게 작년에 애플이 삼성 디스플레이에 1조 배상을 했죠. 원래 디스플레이 쪽은 그 세트 업체 갑이에요. 그 애플이든 뭐 오포, 비포든 화웨이든 완전 절대갑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굉장히 절대 의리해요. 그리고 보통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 중소형 OLED에서는 뭐 절대적인 강자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애플 입장에서는 글쎄 완전히 절대갑의 영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약금까지 다 받아버리냐. 1조, 그죠? 그러니까 삼성도 지금 디스플레이 쪽이 계속 투자가 못 들어가는 이유가 삼성전자의 그 휴대폰 매출은 제한적이고, 그리고 애플이 안 해주면 사실 크게 성장할 리가 없는데 기술력은 확실히 좋아요. 제가 봐도 그 중소형 핸드폰이나 뭐 OLED 쪽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압도적으로 좋은데 애플이 계속 견제를 하는 거죠. 그 애플이 지금 거래처를 보면 LGD를 쓰고 있지만 LGD만 또 쓰는 것도 아니거든요. 일본 업체, 뭐 중국 업체까지도 쓰기 때문에 애플은 항상 절대 갑의 영역에서 부품 업체를 받으려고 하고, 삼성은 또 이제 완성품을 만들기 때문에 그걸로 항상 대립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삼성 벤더 업체 디스플레이 쪽에 벤더 업체들의 주가를 볼 때는 기술력만 좋다고 애플이 해줄 거다, 혹은 뭐 중화권 업체가 매출해줄 거다라고 좀 희망적인 그 레포트를 보면 그걸로는 조금 투자를 하면 좀 어려워요. 굉장히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TKT도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2020년에 뭐 애플이 4개 그 모델을 채택한다고 막 이렇게 바람 잡았다가 실제적으로는 하나만 채택됐을 거예요. 그때 실망 매물이 막 쏟아졌거든요. 근데 또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 그 삼성 디스플레이 쪽 매출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제 이익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올라가고 그래요. 그 주가가 그렇게 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는 앞에 전후방 연관 효과, 그 다음에 그 생태계에서의 헤게모니를 같이 보셔야 투자를 하는데 좀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